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금요일 저녁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좋아. 금요일이니까 좋으시죠? 그냥 막 웃음이 나오지. 이렇게 사실 나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네, 그런데도 이렇게 금요일은 좋고 금요일은 월요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그리고 좋습니다. 제가 이 하는 일 뭐 싫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네. 아니잖아요. 네, 재밌습니다 나름. 아니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금요일은 좋고 월요일은 싫을까? 초등학생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금요일은 예. 아주 축복받은 날이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또 이슈를 준비해놨습니다. 요즘 애플페이가 나온다던데. 네. 애플 쓰십니까? 애플페이 안 쓰십니까? 갤럭시 씁니다. 저는 아이폰 쓰는데 애플페이가 나온다고 해서 뭐 들썩들썩 한다고 해서 애플페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 이슈들. 간단하게 말하면 애플이 애플페이를 여기다 씹는다고 해서 이걸로 띠릭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가게들마다 다 애플페이 받는 그 별도의 단말기가 있어야 된대요.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를 가게 주인들 보고 돈 내고 까쇼 하면 당연히 잘 안 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애플이 애플 돈 내고 깔 리는 없잖아요. 그 친구들이. 예, 자기 돈은 절대 안 내기로 유명한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 누가 제3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되는 건가? 그 일반적으로는 뭐 카드사가 깔아주면 될 것 같은데 카드사가 깔아주면 또 그건 리베이트라서 또 안 된다고 뭐 그렇기도 잘 하고 카드사 뭐 특정 카드사가 까는 것도 웃기고 왜냐하면 모든 카드사가 다 같이 쓰는 인프라잖아요. 그러니 그렇다고 카드사들 보고 돈 걷어내라고 하면 또 그것도 또 예. 복잡할 거고 하여튼 뒷단에서 벌어지는 어른들의 비즈니스가 있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재미없는 얘기도 재미있게 만들어내기로 유명한 권순우 취재팀장 목소리로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또 김상훈 기자가 예, 또 유익한 보고서. 예, 요즘 뭐 미국이 또 중국과 관련된 통상 문제를 좀 더 강화하는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는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중국과의 중국을 통상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의 업데이트. 예, 그래서 좀 자세히 또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잠시 유익할 것 후에 같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볼까요? 3프로 TV의 권순우 취재팀장. 분명히 카메라 돌아가면 이럴 겁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이걸 보는 그 재미가 쏠쏠해 이거.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 뭐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름 귀여운 스타일입니다. 네, 귀엽죠. 오늘은 애플페이. 애플페이. 예. 뭐 애플페이가 뭐냐, 뭐 혹은 뭐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 이런 얘기는 짧게 해주시고 네. 제가 대충 얘기해놨거든요. 네. 뒷단에서 돌아가는 어른들의 비즈니스 속사정. 예. 단말기는 네, 뭐 어떻게 그런 깔 거, 거냐. 그런 얘기 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페이는 아이폰에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 출시가 됐고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도입이 좀 늦은 편이죠. 그래서 매년 나오는 떡밥입니다. 애플페이. 나올 거다. 나올 거다. 나올 거다. 다른 나라들은 왜 빨리 됐고 우리나라는 왜 늦었을까요? 예.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페이 때문에 아이폰으로 못 가겠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삼성페이를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어쨌든 G세대 같은 경우는 구매 의향에서 애플페이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해보니 서비스 인지도는 일단 90% 이상 알고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삼성페이? 애플페이. 애플페이. 예, 그리고 애플페이 나오면 아이폰으로 갈 거냐?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지 잘 몰라서 있을 때는 한 26% 정도가 이동을 하겠다라고 했고 예. 그리고서 설명을 듣고 애플페이가 그런 거였어? 라고 알고 나니까 36%로 10%포인트가 옮겨갔대요. 그래서 이게 꽤 유의미한 수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드는데 예.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못하게 하는 거냐? 전 세계 다 되는데 우리 후진국이냐? 그래서 뭐 규제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뭐 관치금융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의 결론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촉발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도입되면 게 예. 물론 애플페이는 삼성페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있으면 그 카드를 그 스마트폰에 넣고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카드 여러 개 안 가지고 다니고 하나씩 넣으면 되기 때문에 딱 지문 인식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아이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된다. 그렇죠. 굉장히 편리한, 혁신적인
지금 어디나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죠. 예.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이미 느끼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뭐 카드 원래 하나 쓰는 사람들 그리고 뭐 지문만 누르면 된다고 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실 뭐 긁기만 하면 되거나 꽂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을 하면서 뭐 엄청나게 불편하다라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이유는 그 좀 이런 금융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한국은 어딜 가나 신용카드 단말기가 다 있고 네. 예. 뭐 누구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혁신성을 느끼긴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예, 다른 나라는 애플페이를 사용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다 이거죠. 그렇죠. 너무 편리하고 뭐 싸고 뭐 그런 거라 있는 게 있었는데 예. 사실 그게 그 신용카드가 애플페이가 지금 잘 안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막상 애플페이가 출시가 되더라도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NFC 단말기라는 것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방식을 좀 이렇게 히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예. 우리는 예전에 신용카드를 긁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긁는. 근데 그게 이제 마그네틱 방식인데 네. 그 마그네틱에 띠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 이렇게 긁어서 쓰는 거고 요즘은 대부분 꽂아서 쓰시죠. IC 칩. IC칩 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마그네틱이 도용하기가 되게 쉬워요. 기계에 넣고 하면 도용이 잘 되기 때문에 IC칩으로 바꾸자고 2013년에 보안 강화 방안을 금융당국에서 시행을 했다가 예.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자동화 기기에서 10시부터 3시까지만 IC칩이 없으면 안 되게 막았었어요. 좀 빨리 전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난리가 났었죠. 뭐 진짜 은행 창구에 카드 바꾸려는 사람 줄 서고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그 일요일 날 뭐 브리핑 열어가지고 기자들 다 출근시키고 우리 뭐 다름으로 미루겠습니다. 그 정책 미루고 그거 담당하는 부서장 뭐 좌천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말기라는 게 우리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못해요. 예. 그러다가 마그네틱 방식에서 IC로 바뀌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마찰이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페이가 여기에서 좀 대박을 냈던 거는 지금 우리 삼성페이를 이렇게 그냥 찍잖아요. 예. 근데 그 찍는 방식이 그 3천억 원 들여서 갖고 온 기술입니다. 미국의 이제 루프페이라는 곳을 인식을 해서 그 방식은 그 마그네틱 정보를 긁는 게 아니라 접촉식이 아니라 비접촉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딱 찍었을 때 거기서 정보가 오가잖아요. 마치 예. 긁은 것과 똑같은 효과. 예. 근데 그 사이에서 보안 위험이 좀 있어요. 그 사이에 예. 마치 긁은 것처럼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보안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단말기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말기라면 것이- 가게 단말기. 예, 신용카드 단말기 긁는 거. 예. 그게 예.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게 대박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도입이 됐던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IC 카드로 좀 도입을 바꾸려 그랬을 때 추산되는 교체 비용이 무려 2,400억 원이었어요. 단말기 바꾸는 데만. IC 단말기를 썼을 때. 예. 그러니까 마그네틱 단말기밖에 없는 가맹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IC가 되는 걸로 바꾸는 데만 2,400억이 드는 프로젝트였어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보안 사고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 1억 원 보안 사고 막겠다고 2,400억을 낼 것이냐. 그리고 그 단말기 비용을 누가 낼 거냐. 생각해 보면 뭐 그걸로 되면 보안이 좀 강화되니까 소비자가 좋죠. 예. 근데 소비자는 뭐 그런 거 나보고 단말기 값을 내라고? 네. 좀 네. 이상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가맹점이 바꿔야 되는데 예. 가맹점이 아니 뭐 그걸 내가 왜 바꾸냐? 음. 그 뭐 카드사가 하든지 뭐 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 그리고 원래 그 단말기는 되게 장사를 하려면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가게 상점 사장님이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숨겨진 신용카드의 그 일꾼들 벤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게를 열면 내가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할 때 맞아 신용카드 받으려면 단말기가 필요하지 돈 내고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가게를 열면 벤 아저씨가 옵니다. 벤 아저씨는 신용카드의 결제망을 관리하는 업체를 벤사라 그러거든요. 예. 그럼 벤 아저씨가 와가지고 깔아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영수증 있을 때는 영수증도 갈아주고. 왜 그러냐면 딱 거기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100원씩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벤사가 그걸 깔아 썼는데 그럼 IC 카드로 단말기를 바꾸니까 그럼 단말기 원래 하던 사람이 바꿔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벤사한테 바꿔줘라. 그래서 벤사가 아니 그거 왜 나한테 또 그러냐. 뭐 그래가지고 그게 좀 잘 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한 1,500억 정도의 카드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예.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NFC 방식 때문이에요. NFC는 한 10cm 정도 거리에서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버스 카드 그 방식이에요? 조금 다른데 네. 버스 카드 방식은 한 방향으로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내 버스 카드를 딱 찍었을 때 내 버스 카드는 정보를 보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버스 카드 단말기는 받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NFC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술이 조금 다른데 사실 터치 방식이라 좋으니까 그럼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RFID 방식을 원래 카드에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터치만으로도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되지 않은 이유는 역시나 똑같은 이유입니다. RFID 단말기를 보급할 수 없다. 그 그런 게 단말기를 까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렇죠. 그리고 많이 드는 것도 많이 드는 거고 누가 내야 되는지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NFC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 보급률이 한 10% 남짓인데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약 300만 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한 30만 대 정도 보급돼 있다라고 한다면 한 270만 개는 없다는 거죠. 예. 근데 그 NFC 단말기 한 대가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한 6,750억 정도의 돈이 드는데 이거를 누가 낼지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조금 지금은 내용이 조금 결론이 나긴 했었는데 예. 그 이 애플페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현대카드가 그 카드 가맹점이 단말기를 교체하려고 하면 내가 그걸 지원하겠다. 보조금 주겠다. 보조금 주겠다라는 계획을 내가 돈 써서라도 좀 해보겠다. 애플페이 받을 수 있게. 예. 근데 어떤 그 여전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매출 3억 원이 넘는 가맹점은 신용카드 사용을 이유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 리베이트. 리베이트.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게에 놔둘 단말기를 현대카드가 지원해주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것도 리베이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아 그럼 옛날에 그 IC 칩 인식되는 단말기는 그래서 특정 카드사가 하지 않고 공동의 기금을 여신협회가 기금 모아서 여신협회가 제공해줬나 보군요. 그 법 피해가려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는 이 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이 없었는데 네. 이 법은 왜 생겼냐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려고 했잖아요. 네. 워낙 많은 그 중소서민들이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낮췄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거기에 해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리베이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법에서 가맹점이라는 데가 뭐 저런 거예요. 큰 가맹점. 이마트 뭐 이마트 이런데 거기가 뭘 했었냐면은 니네 카드 받아줄 테니까 그 우리 전단지 있죠. 예. 뭐 특가 할인, 네, 네. 뭐 사과 50% 할인 이런 전단지 있잖아요. 그 전단지를 이마트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조그맣게 카드사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갖고 카드사한테 그 광고 집값을 내라 그랬었습니다. 그거를 대형 가맹점, 그러니까 수수료를 낮춰야 되는데 대형 가맹점만 너무 싸게 해준다, 대형 가맹점이 특혜준다, 대형 가맹점의 광고지까지 그 카드사가 다 내준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중소 가맹점 못 해준다는 거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대형 가맹점에다가는 뭐 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예. 규정을 바꾼 거예요. 카드사가. 예. 아. 그러니까 광고 집값 다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해서 연 3억 원이 넘는 가맹점으로 정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조금 그 장사가 좀 되는 음식집만 하더라도 연 3억 원이면 웬만하면 다 그렇죠. 다 넘잖아요.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카드 가맹점 단말기도 한 30만 원 하니까 예. 이것도 여기 규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너희가 좋으려고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리베이트 카드사가 준 거 아니냐? 리베이트 준 거, 카드사가 제공해 준 거니까 그런 규정이 좀 걸려서 그러면은 그 전에 공동기금 조성한 거 1,500억 조성했는데 한 1,000억 정도 쓰고 500억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거 기금 좀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럼 NFC로 바꿨을 때 좋은 데가 어디야라고 하니까 현대카드. 뭐 현대카드조차고 그러면은 기금을 쓰자고. 그래서
이 NFC 단말기를 어떻게 조성할지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터치 방식이 아까 RFID 방식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10년 동안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스터치라는 그러니까 국내 결제 규격을 또 쓰려고 했어요. 예. 그거는 국제 결제 규격을 쓰게 될 경우에 그 국제 결제 규격을 쓰는 거에 대한 또 비용,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 결제용으로 해서 저스터치를 하려고 했었고 여신금융협회와 9개 카드사가 22년을 목표로 코리아 로컬 스마트 카드 KLSC 개발 사업도 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국내에서 비접촉식 카드 단말 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거의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얘 22년에 했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NFC 단말기는 10년 동안 잘 안 되던 게 그냥 깔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카드가 애플이랑 계약을 해서 예. 애플페이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예, 금융당국에서도 오케이 그래 들어와 그것까지는 지금 됐는데 예. 문제는 얼마나 이걸 NFC 단말기를 깔아줘야 되는데 예. 그걸 과연 현대카드 돈으로 까는 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여전히 퀘스천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처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과 표준 규격들이 있었던 거의 한 10여 년 동안 RFID 단말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도 잘 안 되고 우리 국내 규격으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뭐 토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게 1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애플이니까 된다. 단말기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거 쉽지 않을 거다. 그럼 현대카드는 왜 들어오려고 할까요? 현대카드랑 애플은 지금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현대카드가 뭘 할지가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예. 현대카드의 의지로만은 뭐 우리가 가맹점에 애플용 단말기 깔겠습니다. 이지만 예. 특정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 가게 주인들한테 뭘 지원하면 안 된다는 법에도 일단 걸리고 예. 그러니 못 할 거고 그러면 아직 현대카드가 뭘 할 수 있는지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애플과 현대카드는 뭘 계약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애플과 현대카드가 하는 게 애플이 결제를 해준다는 거는 결국에 결제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신용카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애플은 사실 신용카드 담아 다니는 지갑 역할만 하는 거죠. 간편 결제라고 하는 그 거예요? 지갑에 어떤 카드를 집어넣을까를 현대카드로 하기로 한 거예요. 예. 애플은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삼성카드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애플 휴대폰을 샀어. 예. 이제 애플페이 해야지라고 하면 이 삼성카드는 여기다가 못 넣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독점으로 할 수는 없게 돼 있는데 네. 그동안의 협상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해서 요입당을 하면 나갈 수 있는 데가 현대카드라는 거고 이게 뭐 한 6개월, 7개월 지나가지고 다른 카드사들도 여기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삼성카드가 예. 나도 들어갈래. 애플에 들고 들어갈래? 해줘. 그럼 애플이 해줘야 되는 거면 예. 현대카드는 그럼 현대카드가 얻는 혜택은 뭐며 둘이 한 계약의 내용은 뭐며 서로 둘이 뭘 주고받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다른 카드사들도 근데 이게 애플하고 삼성카드, 현대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전에 RFID 관련해서도 카드사 몇 곳이 달라붙어 있었고 신한카드 경우 같은 경우도 특정한 유심 방식으로 해서 비접촉식을 해보려 그랬고 예. 그러다 단말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걸렸던 거예요. 예. 가게 단말기. 예. 그러니까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뭐 할래? 그러면 그 전에 뭐 신한카드나 BC카드 뭐 한다고 얘기했다가 야 이게 그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돼도 그 단말기 어떻게 깔라 그래? 라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냥 에이 뭐 또 저러는구나라고 해서 넘어갔던 문제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럼 애플에서 한다 그러면 다른 카드사들이 참여를 할 것이냐라는 거에서는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수료가 삼성페이는 결제할 때 삼성이 받아가는 게 없어요. 삼성페이는 무료로 해주는군요. 삼성전자가 예,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하려고 삼성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예. 스마트폰 살 때 그냥 삼성페이 거 돈 냈다고 치고 예. 그러면 카드사와는 카드 결제를 할 때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네. 근데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0.5% 정도, 0.1에서 0.15% 정도의 수수료를 애플한테 줘야 돼요. 0.1에서 0.15.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가 뭐 4%다. 그러면 뭐 0.1 정도 주는 거 뭐 할 수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 같은 경우는 0.5%. 그리고 5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1%예요. 근데 그 중에 0.1에서 0.15를 지급한다라는 거는 애플의 예. 카드사가 예. 그러면 신용카드사가 그러니까 벌어야 될 매출의 거의 한 10%에서 20%가 그냥 날아가요. 그렇겠네. 그렇겠네요. 예. 카드사 입장에서는
지금 애플페이 없다고 해서 애플 사용자들이 우리 삼성카드 안 쓰지 않고 예. 계속 쓰고 있는데 중간에 애플페이가 들어오면 괜히 애플을 한번 거쳐간다는 이유로 어차피 삼성카드 고객은 삼성카드 쓸 텐데 삼성카드가 애플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니 난 싫다. 예, 그것도 그렇겠네요. 규모가 매출의 한 20%까지 된다 그러면 그러면 버는 돈도 없는데 아 그럼 지금 현대카드와 애플은 현대카드는 애플한테 0.1% 줄게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얘기를 한 건 알려지지 않았는데 주더라도 하여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애플이 다른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항상 수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은 현대카드도 지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핀테크라든지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는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저렴합니다. 그러네. 그래서 신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카드 잘 돼 있어요 이미. 예. 어.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뭐 몇 년 전이긴 한데 그 미국에서 굉장히 핀테크 업체 중에 거의 유니콘이 됐던 곳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그 신용카드 단말기를 꽂을 수 있는 네.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가맹점 주인이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뭐 신용카드 단말기 시골 가면 없잖아요. 현금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 핸드폰에다 딱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또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다 깔려 있잖아요. 이미 다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게 뭐 현대카드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애플 아이폰 쓰는 사람이 자기 편하겠다고 애플페이를 쓰는 거라면 그러면은 애플페이 결제할 때 당신이 내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예 쓰는 사람이 내라. 그러면 카드사는 거기에 대해서 얹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맹점한테 니네 수수료율이 원래 0.5인데 애플페이 하면 0.1 정도 더 나가니까 가맹점 수수료를 좀 올리자. 애플페이 결제 고객에 대해서만 그쵸. 야 그게 그건 그게 쉽지 전산 않- 구별이 가능할지는 잘 쉽지는 모르겠네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하진 않은데 예. 여기에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애플페이를 허용하면서 내걸었던 조건이 뭐냐면 가맹점과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 카드사가 예. 애플한테 띄워주는 게 있다는 이유로 너희가 하는 건 좋은데 하려면 너희가 먹는 거 줄여서 해. 그거군요. 그런 거죠. 그럼 그게 사실 뭐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이게 신용카드 서비스, 신용카드 회사는 사실은 신용카드 회사가 아닙니다. 대출 회사예요. 아, 그렇지. 맞아. 신용카드 회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서 예. 사람들을 모집하고 예. 그러면 고객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 사람을 상대로 대출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그걸로 돈을 벌어요. 근데 거기서 가맹점 수수료를 깎아먹으면서까지 한다라는 거는 그닥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히 그 과점 시장,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객을 뭐 더 늘리거나 줄인다고 해서 그닥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제살 깎아먹기 시장이에요. 내가 마케팅 비용 늘려가지고 이렇게 점유율 확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유지되다가 그러면 우리도 좀 점유율을 늘려볼까 해가지고 다른 신용카드사가 프로모션을 세게 하면 또 그 점유율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게 예. 문제구나. 예. 그러니까 특별히 돈 버는 게 없는 그런 사업에서 여기서 가맹점 수수료에도 올릴 수 없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신용카드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신용카드사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딘가로는 녹여야 됩니다. 예. 그러겠죠? 이거를 녹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뭐 애플페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용카드사는 이거를 다른 방식의 비용 전가를 하게 될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마케팅을 강화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카드론 카드론 금리가 올라갔어요. 아니면 전체적인 연회비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부가 서비스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면 애플페이가 도입됨으로써 우리가 인식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그 가격 어딘가로 전가가 돼서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은 거의 모든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뭐 대단하게 좋은 서비스가 혁신적으로 나온다면 좀 좋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결제를 할 때 불편해서 애플페이가 정말 필요할까? 굳이 그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그리고 애플에다가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핀테크의 천국이자 지옥입니다.
워낙 기반 인프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뭔가 신규 서비스를 만들긴 정말 쉬워요. 근데 돈을 버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간편 결제 서비스가 2022년 말 기준으로 46개예요. 삼성페이, 신한, 국민농협페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페이, 토스페이, 스페이, 페이코스마일, LG페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페이 서비스를 만드는 게 이미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서비스만 구현할 수 있으면 페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자기가 만약에 점유율을 높이고 싶으면 프로모션을 강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워낙 뭐 페이 서비스에 돈을 안 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프로모션을 할 경우에 점유율이 쫙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화웨이페이 정도로 정리가 돼 있고 예.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이런 페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대출 서비스를 했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었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팔, 구글페이, 월마트페이 뭐 이런 데들이 뭐 한 서너 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핀테크 천국이기 때문에 46개 기업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박이 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뭐를 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저런 거예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함으로써 자기들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거일 수 있죠. 네. 뭐 현대카드가 있어야만 애플페이를 쓸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예. 그럼 여기서 모든 카드사가 다 이걸 하는 게 우리한테 과연 사회경제적으로 좋을까? 대한민국에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럼 애플페이 때문에 점유율이 현대카드 점유율이 좀 올라갔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뻔히 그 돈 들어가는 거 알아서 그닥 효과도 없는 거, 그러니까 엄청 혁신적인 건 아니지만 예. 애플페이 때문에 현대카드 점유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1위인 신한카드도 움직일 거고 삼성카드도 움직일 거고 국민카드도 움직인다. 그러면 전 국민이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가 얼마 안 되는 1.1%의 가맹점 수수료에 거의 0.1%를 다 애플에다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아이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편리합니다. 아이폰은 삼성페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폰 써요. 그게 똑같은 논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네. 똑같은 논리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냥 지금까지 한 것처럼 신용카드 가지고 번호 누르고 하면 되는데 중간에 네이버페이니 카카오페이니 하는 게 간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간편은 하니까 쓰죠. 네. 예. 그러나 간편하다고 해서 안 쓸 거 쓰냐, 혹은 불편하다고 해서 쓸 거 안 쓰냐, 그런 건 꼭 아니다. 이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야,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가맹점 가면 아까 전에 리베이트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 가맹점에 가면 네이버페이, 그 카카오페이용 단말기들이 쫙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리베이트 아니야? 네이버페이 그 카카오페이만 위한 단말기인데 이건 왜 깔았어? 그러니까 왜 깔았냐면 그건 여신 전문법에 해당이 안 된다. 맞아요. 카드사가 아니라서.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쫙 자기들이 깔아도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돈 내고 깔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사니까 예. 그래서 NFC 단말기를 깔기가 그래서- 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게 좀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한테 정말 그 간편한 결제를 위해서 추가적인 서비스가 더 필요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는 거고 예. 이게 좋은 걸 제시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데 그게 돈만 안 들어가면은 그게 뭐 좋은 거 여럿이 있으면 좋죠. 굳이 그 얼마나 더 간편하다고 그걸 돈 들여 까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그 규모가 네. 생각보다 크다는 거고 그 비용은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라 그 불특정 다수에게 흩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래. 현대카드가 만약에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너도 나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비용의 규모는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결국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은 예. 그 NFC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게 뭐 툭 꽂는 것보다 떡 찍는 게 조금 편하긴 편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꽤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NFC 기반 서비스들을 개발을 해왔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가맹점에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자결제하는 그런 회사들도 거기서 지금 대부분은 온라인 결제하면서 네이버페이가 조그맣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NFC 방식의 단말기가 깔린다면 충분히 그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진입하지 못했던 이유가 NFC 단말기이기 단말기 때문에 누가 까냐. 그러면 그 단말기가 깔리게 되면 꼭 애플페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업들이 그 인프라 위에서 다시 한번 그 서비스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시장은 열릴 수 있다. 예. 아 그럼
애플페이를 받아주는 그 NFC 단말기로는 또 다른 NFC-용 그럼요. 다른 예. 것도 쓸 수 그런 있으니 게 되니까. 그래갖고 뭐 RFID 방식으로 했던 데들도 그것만 깔리면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게요라고 많이 해놨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온라인 주로 결제를 하게 됐던 거고 이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그 좀 새로운 그 NFC 단말기가 깔림으로써 나머지 페이 서비스들이 그걸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만들 수도 있다. 영역은 생겼다. 만들어 봐야 뭐 간편 결제고 그거 뭐 얼마나 간편하다고 그걸 쓰냐 카드로 그런 건 그런 그런 시각이라면 예.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하죠. 저도 지금 제 느낌은 그 뭐 애플페이든 삼성페이든 그냥 지갑에다가 신용카드 넣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다고 지금 왜 이 돈을 써?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그렇게 따지면 그냥 뭐 버스 타고 다니지 지하철은 왜 깔며 그냥 좀 불편하면 되지 길에 아스팔트는 뭐하러 깔아두냐 네, 네.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어? 예. 라고 하면 세상에 필요한 거 단 하나도 없다. 근데 그건 좀 지금 비유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이게 좀 어제 오지 그랬어라는 거는 이동의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동의 비용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생기면은 부가가치라는 걸 창출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결제 행위에서 나타나는 그 불편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 컸다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을 좀 들이더라도 그 비용을 들이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카드 결제 부분을 거의 한 6천억 정도의 돈을 뭐 그렇게 들이진 않을 겁니다. 그 대형 가맹점 중심으로 하게 될 건데 그런 식으로 깔았을 때 그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공동으로 분담을 해야 된다면 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간편 결제가 예. 아유 그렇게까지 큰 돈 들일 거야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편의를 준다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 느낌도 공감도 되는데 당장 삼성폰에서 삼성페이 빠지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은 삼성폰 안 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그만큼 효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삼성페이라고 하는 것도. 예, 예. 이게 뭐 야 이거 그냥 뒤에다가 카드 붙여놓고 다니면 똑같은 건데라고 생각하지만 내 지갑에 카드를 꼭 끼워 다니면서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과 어차피 들고 다니는 휴대폰 안에 카드를 넣는 건 이거는 근데 다를 수 있다. 제가 디베이트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디베이트 그래서 삼성페이라는 걸려들었어. 삼성페이라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예. 신용카드 단말기에 마그네틱 기준이 다 깔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도입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근데 근데 여기는 이거는 NFC 비용이 단말기를 들어가니까? 새로 깔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비용을 그 비용만큼의 효익이 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좀 음알이 오라 보이네. 그거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는데 그게 이제 그럴 만한 그걸 누가 돈을 낼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현대카드가 독점적으로 계약해서 그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못 깔아준다. 네. 너희를 위해서 하면 안 되지 않니? 그게 이제 당국의 시각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독점으로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먼저 시작하고 우리가 대충 깔면 남들도 쓸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깔아주면 삼성카드도 쓰고 뭐 KB카드도 쓰고 할 테니 예. 우리가 돈 써서 깔고 우리가 처음에 선점 효과만 좀 누리겠습니다. 해서 그런 걸 하면 뭐 너희가 쓰는 건 우리가 오케이 그래 하겠다. 풀리고 있어요? 오케이 하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데, 현대카드가 마케팅비를 그냥 써서 깔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카드사가 단말기를 공짜로 주거나 하면 부당 지원이라면서요? 부당 지원인데 예. 지금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그게 법이 바뀐 게 예전에 우리 왜 제로페이 있었잖아요. 제로페이처럼 사회적인 무슨 인프라를 까는데 기여한 거는 특정 카드사만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면 여전법에 예외로 둔다. 아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거기에 말되네. 더해서 현대카드가 정말 6천억 되는 돈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가맹점에 단말기를 다 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나면 다른 카드사를 참여하면 야 너네도 좀 단말기 같이 깔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럼 결국은 그 비용들은 우리의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카드사가 내도 딴 데서 어딘가 받을 거다. 그 론을 쓰시는 분들한테 이자를 더 내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부가 서비스들이 줄어들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줄어들거나 그런 식으로 결국은 누군가는 돈을 내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돌고 돌면 그럴 수는 있죠. 그래.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저는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애플페이? 저 삼성페이를 못 삼성페이랑 쓰니까 똑같아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애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애플페이 도입이 하나도 저게 없습니다. 네. 아쉬울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기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단말기를 누구 비용으로 깔 거고 그렇게 추가로 드는 단말기 까는 비용이 과연 사회적 효익을 충분히 누릴 높이느냐, 거냐. 높이느냐. 그러니까 아이폰 쓰는 분들이 애플페이가 없었으면 안 긁었을 카드를 애플페이 있는 바람에 긁으면 그건 이제 사회적 효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 그러네요. 애플페이 도입되면 밥 한 번 사주십시오. 안 사줄 밥 사주시면은 국내 경제,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조금 편리해지니까 제가 한번 밥을 쏘는 걸로. 그러면 현대카드 돈으로 일단은 단말기를 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형 가맹점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 중소형 가맹점에 까는 거는 솔직히 비용 대비 바로 드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예. 한번 결제 금액이 큰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마트 같은 데는 그냥 마트에서 결정하면 깔 수 있으니. 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작게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벤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벤사들 주가가 왜 오릅니까? 그리고 일단 그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종의 그 단말기 만드는 업체들 NFC 단말기 NFC 단말기를 만드는 만들어서 업체는 팔 교체 테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예, 예. 그건 있겠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벤사는 그게 아니라 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번 카드 결제 있을 때마다 20원, 30원씩 받는 건데 예.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안 쓸 카드 더 쓴다. 라고 하면 뭐 조금 더 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정확하게 벤이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 좀 회사들을 보니까 뭐 현대카드 벤사 주가가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쪽으로 많이 쓸 거다.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테마는 말로 엮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여튼 그런 것도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양방향 통신이라서 뭐 이게 글로 배운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띡 되면 원래는 신용카드 정보만 가야 되잖아요. 예. 결제만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양방향이니까 띡 되면 저쪽에 있는 정보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틱 됐는데 고객님 할인 쿠폰을 발급해 드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된다는 거야. 뭐 그런 것도 되긴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죠. NFC 카드 단말기가 설치가 되면 양방향 그로 통신이 인한 되니까. 파급 비즈니스가 많아질 테니 네. 하여튼 벤사들은 기회가 더 생긴다.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벤사까지는 제가 잘 연결을 잘 못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권순우 취재팀장님 네, 역시 고맙습니다. 다른 깊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